중동이 과거 미국의 품에서 이제는 이제 중국의 품으로 이제 안긴 어떤 형상이거든요. 지금 사우디가 이란하고 손잡고 이제 중국 품으로 이제 점점 더 다가가고 있다는 얘기는 페트로달러가 흔들릴 거라는 이러한 예상을 하게 되는데, 또 문제는 신뢰가 무너지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급격하게 들이닥칠 수도 있어요. 과연 미국은 이러한 달러 위기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사우디하고 이란이 관계 정상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페트로달러 문제하고 직결돼 있어요. 즉 중동이 과거 미국의 품에서 이제는 이제 중국의 품으로 이제 안긴 어떤 형상이거든요.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을 보면 중국의 왕이 외교장관이 이란과 사우디의 국가안보 의장들 손을 꽉 잡고 있는 건데, 그 양국의 국가안보 의장들은 각국에서 외무장관보다도 더 큰 실세들입니다. 그 나라의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국경으로 불러서 협상을 이제 타결시켰습니다. 자, 이 두 나라의 관계 정상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평소에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즉 사우디와 이란은 수니파와 시아파의 맹주로서 오랜 앙숙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란이 이슬람 혁명에 성공한 이후에 이슬람 혁명을 수출하면서 사우디 같은 보수 왕정 국가에는 큰 위기가 닥친 건데, 그래서 사우디와 이란의 어떤 서로 간의 공격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4개국이 지금 내전이나 분쟁을 치르고 있는데, 거기에는 모두 사우디와 이란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네. 즉 이란이 이슬람 혁명을 수출하면서 이 4개의 분쟁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예멘 같은 데서는 내전이 격화되고 있어서 많은 사상자가 나오는데, 이게 한마디로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관계 정상화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는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 4개국의 내전이나 분쟁이 잠정적으로 이제 평화 무드로 접어들 수 있는 어떠한 토대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3세계의 입장에서는 이번 합의가 그간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군림해 왔었는데 국제 질서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 사건에 이제 의미를 두는 거죠. 사실 지금 이렇게 된 계기는 미국이 세일가스가 나고 석유 수출국이 되면서 그간 중동을 전략지역, 그 다음에 석유를 전략상품으로 지정해서 이쪽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미국 항공모함을 2대를 항상 상주시켰는데, 이제는 중동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이 이 자리에서 빠져나오고 그 자리에 이제 중국이 들어선 이런 형국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지금 중동 지역에서 빨갛게 표시된 지역이 바로 이란이 이슬람 혁명을 수출하고 있고 거기에 반군이나 그 민병대를 지원하고 있는 이러한 그래프입니다. 그만큼 지금 중동 지역은 그 내전에 휩싸여 있고, 특히 최근에는 이란이 사우디의 산유 기지를 직접 드론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는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거를 계속 격추시키고 있는데, 그 미사일을 한 번 쌀 때마다 이게 몇십억 달러씩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실제로 교전 상태에 있던 두 나라가 이번에 관계 정상에 이제 합의를 한 겁니다. 지금 사우디가 이란하고 손잡고 이제 중국 품으로 이제 점점 더 다가가고 있다는 얘기는 페트로달러가 흔들릴 거라는 이러한 예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페트로달러에 도전했다가 망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2003년에 이라크의 후세인이 석유를 유로로 팔겠다고 그랬다가 아시다시피 죽임을 당했어요. 미국한테. 2011년에 리비아의 카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란이 페트로달러의 반기를 들고 이거 유로화로 팔고 있다가 지금 아시다시피
고립돼 있어.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네수엘라도 그 유라로 석유를 팔겠다고 그랬다가 지금 이란과 같은 그러한 제재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국도 2018년에 상하이의 원유 선물 거래소를 개설하면서 우리는 위안화로 팔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때서부터 미중 무역 전쟁이 터지고 이게 패권 전쟁으로 비한 거거든요. 하여튼 보시는 바처럼 달러에 대한 도전은 미국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이란과 러시아나 베네수엘라는 위안화로 석유를 수출하고 있어요. 즉 이만큼 지금 페트로달러가 이제 잠식 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브릭스 국가들은 차제 무역 거래에서 이제 달러 쓰지 말자 해서 위안화 사용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교역에서 달러 비중이 한 90% 줬는데 지금 40%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중국 인민은행의 디지털 위안화가 본격 상용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에 이 디지털 화폐가 급속하게 이제 전파될 겁니다. 중동 산유국들의 위안화 석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과연 여기에 누가 먼저 총대를 맬 것이냐? 만약 총대를 맨다면은 사우디가 총대를 맬 가능성이 그래도 가장 높아요. 자기가 맹주고 가장 큰 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서구 국가들은 그래도 미국 국채를 어느 정도 사. 그런데 제3세계가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중동 산유국들 옛날에는 이렇게 5.1달러가 들어오면 대부분 그거를 미국 국채를 샀습니다. 네. 그런데 산유국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미국 국채를 안 사.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최근에 이렇게 석유 가격이 급등하는데도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외환보유고를 보면 오히려 미국 국채 비중은 점점 줄어요. 네. 사지 않고 오히려 국채를 슬금슬금 줄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 부족에 시달리는 미국 국제 시장에 페트로달러의 균열까지 가세하면은 정말 미국 국제 시장은 더 힘들어져요. 그럼 엄청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수요가 잘못하면은 붕괴할 수도 있어요. 그게 급격하게 큰 쓰나미가 들이닥치면. 정말까지라는 얘기는 이제 지킬 수 없는데 사실은 이런 걸 예측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간 미국 달러의 힘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얼만큼 더 강하게 버티고 갈지도 모르지만 또 문제는 신뢰가 무너지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급격하게 들이닥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된다는 예측은 이제 쉽게 함부로 하지 못하지만 상황이 위험한 쪽으로 점점 치닫고 있다는 건 이제 확실한 거죠. 지금과 같은 이러한 페트로달러의 균열 조짐이 생기면은 아시다시피 금값이나 비트코인 이런 대체 자산들의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그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면 그것에 비례해서 달러에 대한 신뢰도는 점점 낮아지면서 달러 가치는 하향세를 거듭하다가 나중에는 급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미국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을 텐데 미국은 이러한 달러의 위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게 사실은 관전 포인트입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은 금융위기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렇죠. 여태까지 금융위기는 미국 이해 시장에서 외환위기나 이런 식으로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미국 본토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네. 문제는. 그렇다면 과연 미국은 이러한 달러 위기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거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